뉴스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사회초년생 같은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대단히 어려워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프런트까지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충 한 며칠 전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그렇게 성과를 부릴 수는 있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문제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교안 당대표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행위로, 당을 해치는 행위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것은 당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재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 밖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편이 생기고 나경원 원내대표 편이 생겨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쪽을 지지하면 다른 쪽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정해져 있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두 대표는 손을 꽉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총선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든지 또 한쪽을 비난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모두 리더십이 없고 이 상황을 보다 크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싸우게 되면 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죠. 내버려 두면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당 안에 있는 내부인이다.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라.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어느 쪽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하죠. 만일 외부인이면 겉으로 볼 때는 황교안 대표를 편드는 척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편드는 척 하면서 밖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것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간질 시켜서 당을 두 조각 내려고 하는 적의 공격이다.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제 이미 총선의 시즌이 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유의할 것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서 우파 안에 속한다 하는 몇몇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이랬죠. 그런데 총선은
우파와 좌파가 후보자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이름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를 내는 것이죠. 물론 무소속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총선 시즌에는 보수라고 봤던 그 모든 것, 상대방에게 나를 좀 챙겨줬으면,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단지 정당의 이름으로, 보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당의 이름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한다, 비판한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정의당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제 당이 다르다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꺾고 승리해야 하는 그런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색깔을 가지고, 또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이 다르면 이제는 한 팀이 아니다. 선거 때까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들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단지 싸워서 이겨버려야 될 상대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서로서로 다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있어서 바른미래당도 그것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갈라서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인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선은 1회차에서는 발표를 못하고 보류했다. 그렇죠.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한 최고위원들은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술예, 정미경, 이런 최고위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1차 영입인사로는 8명만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당내에서 적절하게 일을 잘 처리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신속하게 사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최고위원 몇몇 그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힘겨루기를 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뉴스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파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는, 이번 총선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갈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지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고려해야 한다. 1호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청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청년의 연령을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서 그것이 좀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부 다 청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1호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헌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청년이 더 지혜롭고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뒤집혀 있는데 청년도 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청년을 그 몫을 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을 뽑는 것인데 지금 시작이 좀 잘못했죠.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쳐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것만 알아두기로 하고 어떻든 전체 국민 가운데 청년이 1호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고 명심할 것은 이런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외로 이것은 간단합니다. 한 몇 가지만을 짚어보기로 하죠. 총선에서 누가 그 후보자를 뽑아주는가? 이것을 보면 답은 나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국민이 뽑아주죠. 보수가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파나 좌파가 뽑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아주지요. 그렇다면 국민이 자유한국당의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의 그 보수스러움, 우파스러움을 꼭 좋아할 것인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어떻든 국민은 상식적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 안에 들어올 때 선택을 해준다. 이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입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결국 이것은 총선, 대선, 모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명심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5.18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하고는 100m 이내에서는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을 공격한다. 그것은 속칭 광주와 싸우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러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정치하고 학문은 분리돼야 하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또 더 연구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문제, 어떤 관의 문제, 그러니까 그 역사관 또 혹은 이념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그것을 결판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단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선거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혹은 지지하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미 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깊이 연구를 한 다음에 법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것을 꺼내면 관심 없는, 오히려 이 사건에 관심 없는 국민하고 싸우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재인 씨를 탄핵하자 하는 이야기, 그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도 누차 했던 것이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끌고 가도 되기는 됩니다. 근거만 제대로 찾아간다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그것을 뒤집고자, 그것을 무효화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만큼 아끼고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근혜 씨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5.18 민주화 운동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법 절차를 거쳐왔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거에서 쟁점화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법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싸워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선거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거 들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국민한테 대든다, 이렇게 여길 테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렇죠. 이걸 통해서 뒤집고자 한다면은 선거가 아니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처에는 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하고는 100m 이내에서는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무대에 올리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아예 선거할 필요 없다. 그냥 끝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20세기 이래로 정치는 법치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 사법부의 그 재판,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국회의 의결, 이것까지 다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현재 문재인 씨가 대기업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 못하는 나라,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기타 돈이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나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100m 이내에서는 얽히지 마라, 엮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실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는 다수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죠. 돈 있는 사람, 그들은 역시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씨가 그쪽 계열이 반일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휙 넘어가가지고 우파는 친일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진심으로 믿지는 않겠죠. 친일파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한다. 아니,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를 좋게 생각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라면 중국도 좋게 생각하고, 심지어 김정은이도 우리의 거래 상대니까 좋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이외의 어느 나라도 남이다, 친할 거 없다. 특별히 무슨 동맹관계를 맺었다면 그 계약 안에서, 그 안에서 친하게 느낄 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우파다 했던 그 가치들은 의외로 선거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 이제 이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과 법률은 100% 준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탈법이나 혹은 편법을 써서 선거에서 이겨보고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법을 어기게 되면은 선거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또 앞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박찬주 씨를 추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박찬주 씨를 이제 배제했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배제라니 그게 아니다. 박 전 대장은 정말 귀한 분이다. 오늘은 주로 경제에 주력한 첫 행사였다. 안보 부문의 인재들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황교안 대표는 국민하고 상당히 유리되어 있다. 겉돌고 있다. 그 다음에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평을 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겼다. 서류 작업은 좀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국민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 투입을 해놓게 되면 제 묵도 제 밥그릇도 못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앞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문제 해결력이 없다. 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불이 나면 가서 불을 끄라고 하지 않죠. 야당이니까 앉아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 안 나서 가만히 있는 소방관들한테 가서 수고하신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는, 직접 그 행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차가 고장이 났든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불을 꺼야 합니다. 국민을 한 명이라도 빨리 구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력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가?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콕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한 정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현실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 속에, 국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국민하고 뒤섞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전철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혼자서 전철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사진을 보고도 어색한 것이 그냥 드러나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경원 그 원내대표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는 유난히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 이명박 씨와 안철수 씨가 후보자로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그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 아저씨가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 오뎅을 하나 꺼내서 자기가 한 입 베어주고 반만 남은 것을 먹으라고 건네주면 그거 먹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이것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후보자였을 때인가 대통령일 때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만 먹고 준 오뎅을 서슴없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포장마차 아저씨가 좀 비난을 받았죠. 좀 남이 싫어하는 짓을 그 사람이 아무리 후보자건 대통령이건 간에 자기가 그 입장에 놓이면 달갑지 않은 일을 왜 남한테 하는가 이랬는데 이제 그 난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명박 씨가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왔다. 그는 먹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먹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할 겁니다. 좀 채통을 지켜라. 이렇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의 경우에는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차이를 알겠죠. 안철수 씨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귀공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가정의 그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주 야무지게 몇 번이고 물건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 가지 끝까지도 다 손질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덜 버리는 그런 그 식품 요리법을 쓰는 그런 주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이 정치, 특히 정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가 꼭 안철수 씨하고 같은 과로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걸 먹고 살 거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은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같은 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 아주 큰 결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 그 밖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쉽게 그냥 흙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천박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그렇게 뒹구는 것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 포장마차 아저씨가 주는 반을 먹고 준 오뎅 황교안 대표는 그것을 정말 내심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 먹을 수 있게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국민하고 거리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박찬주 씨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이 크던 작던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던 상관없이 박찬주 씨는 비리 때문에 잘린 사람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속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 소위 우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국민이 봤을 때는 그냥 비리 때문에 잘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이 경우에도 박찬주 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 머리 나쁜 겁니다. 국민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죠. 국민은 저마다 자기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 사람 비리 때문에 잘린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걸 고치자고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기간은 그것을 고칠 그럴 만한 기간이 아닌 것이죠. 휙 지나갑니다. 앞에 그 5.18 민주화운동도 같은 뜻인 겁니다. 그 국민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이 다르게 알고 있다. 그걸 싸워서 그 사람의 인식을 뜯어 고치자. 이건 정말 미련한 일이 되겠죠. 2019년 4월 26일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박찬주 씨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이에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 그의 아내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그런 것이 인정돼서 기소하기로 했다. 물론 박찬주 씨는 이 전자팔찌 부분은 그것이 가혹행위까지는 아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나왔죠. 이러한 뉴스를 국민들이 받고 그것이 허위다. 이렇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리고 기소는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 내부에서는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서는 이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객관적인 그 정보로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은 어떨까? 일반 국민은 군인이 아니죠. 군인의 세계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어떨 것인가? 이 군인들의 그 상명하복 관계를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박찬주 씨를 아주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 혹은 범죄자 이렇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자기 부하 직원인데, 부하 군인인데
전자팔찌를 채워서 텃밭 관리를 시켰다. 그것이 편의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인 것이죠. 이제 자기하고 대등한, 존경하는 혹은 감히 범접을 못하는 상대에게 우리 이게 편리하니까 전자팔찌를 차고 텃밭 관리를 해라. 말도 못 꺼내겠죠. 그런데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아니 부하 군인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계급의식에 찌들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인간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황교안 대표는 이 박찬주 대장의 그 장군의 별을 가치 있게 봤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경력도 또 그렇게 봤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돈 좀 받아 먹었다 하면은 너도 그렇게 안 깨끗하구나 이러고 말 텐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개목걸이 채운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공관병을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잘해줬다. 이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먹였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용납될 일이 아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에게도 스테이크 구워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개와 사람은 다른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은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면은 그 기본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바람인 것입니다. 또 상대방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좌파는 어떤가? 그들은 내부 고발자를 영입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 넣었다. 이렇게 거창한 가치를 꺼내 드는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설득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비리로 잘리고 사람을 개 취급한 사람을 영입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국민은 그렇게 혹평을 하고 내부에서도 여론의 1차 거부당한 사람이죠. 그러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깝고 그리고 좀 억울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도 황 대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국민의 마음이 돌아선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하겠다 하면은 차라리 김태우 전 수사관을 영입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흠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재판 중이다. 이것이 흠이 될 텐데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내부 고발 그것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아직 청년입니다. 그러니 영입을 하려면은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해야 하겠죠.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여러 사람들
그들하고 일치 단결해서 총선 승리 그것 하나만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로 커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싹을 자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지지층에서 그런 싸움을 부추기더라도 끝까지 두 사람은 열혈 동지로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대선 경선을 생각해서 내부 견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말은 두 번째 순위 정당이지만 지지율로 보면은 소수당에 불과하죠. 거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안에서 이러고 이제 대놓고 단 몇 개월 남겨놓고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총선은 필패가 될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황교안 대표 어떻게 될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처럼 되겠죠.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 내놔야 할 것이고 한번 내놓고 나면 다음에 당대표 다시 못 나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처럼 유튜버 하고 싶습니까? 유튜버나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홍준표 전 대표 정도 되니까 유튜버 대통령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지. 만일 황교안 대표가 그 입장이 되면 홍준표 전 대표보다 훨씬 비참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겠죠. 말짱황이야. 또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 대표 유튜버 데뷔했다는 소리도 있죠. 그런데 참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도대체 참모를 누굴 쓰기에 이러는 것인지 보면 볼수록 더 나쁜 곳으로만 가고 있다. 안 될 짓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홍준표 전 대표 카피하는 것이죠. 전에 검사였어. 나는 유튜버 대통령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모양인데 참 딱하기도 합니다. 박찬주 씨에게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박찬주 씨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 무혐의 부분, 전자팔찌 부분은 아무리 봐도 그것은 국민들이 아마 잊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주 씨도 혹시 이런 겁니까? 나는 무혐의에다가 무죄야. 그렇죠. 유죄 판결 받지 않았어. 이럴지 모르는데 박찬주 씨가 조국 씨입니까? 마누라 일은 내 일이지 그게 남의 일입니까? 조국 씨나 그러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감옥 가겠지. 조국 씨나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모르는 사람 일, 지나가는 사람 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요즘 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전자팔찌는 마누라 문제가 아니죠. 본인 문제였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한번 깎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박찬주 씨가 정말 본인이 이걸 하겠다, 원했다, 그랬다면
차라리 문재인 씨한테 가서 장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문재인 씨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구겨 넣더군요. 조국 씨 경우 보면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국민들은 참 저거 안 될 텐데 했는데 정말 장관 자리에 앉혔죠. 문재인 씨는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해서 딱 이 박찬주 씨 같은 경우면 충분히 장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뭐 아직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는데 더구나 무죄로 확정이 됐으니까 조국 씨보다는 좀 낫다 하겠죠. 그래서 임명을 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걱정도 안 해도 될 겁니다. 인사청문회 안 돼도 그냥 장관 시키고 형법상 그 유죄 판결만 안 받으면 되는데 박찬주 씨는 자격 충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황교안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당대표 나오면서 초보, 정치 초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정치 초보는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 이쪽으로는 초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결국 대선을 바란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직접 그 행정 업무를 해봤고 그러니 검사 경력보다는 총리 경력 또 그 대통령 권한 대행 경력 이런 것들을 경력으로 볼 수 있겠죠. 남다른 경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그 초보 같다. 아주 서투르고 햇병아리 같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문제점, 이것이 황교안 대표의 그 역량상의 한계다. 이것은 좀 안 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해병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본 국민들이 많을 텐데 장군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같이 인사를 받아서 거수경례로 받았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랬죠. 또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거수경례로 그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황교안 씨는 야당 대표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황교안 씨는 장군이 아닙니다. 사복차림의 민간인인 것이죠. 그러면 사복차림의 민간인이 언제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가? 대통령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도 황교안 씨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줄 알고 있는가? 처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이것은 그의 심리 상태, 그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야무지지 못한 것인가? 국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도 있게 하지 못한다면 심각하다.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인사권을 갖는다든지 하게 됐을 때는 도대체 문재인 씨보다 잘할 것이라고 뭘 보고 믿는다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에서 게시한 영상물을 보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그때 이제 발언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해병대 가서 한 말 중에 쓸만한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 이것도 또 문제죠. 그러면 그 군부대에 왜 간 겁니까? 분명히 거기 왜 갔는지 목적은 우리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영상에는 그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것만 들어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고쳐야 할 때다. 지금 잘못된 길로 살짝 들어가고 있는 때다. 황교안 대표 이제 개인을 봤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잡아야 하겠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인재 1,700명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국민들은 그들이 과연 인재인지 아니면 썩은 지푸라기인지 이렇게 슬슬 의문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제 그 박찬주 전 대장의 사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재 등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가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작은 행사도 참가하고 또 큰 데도 참가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장면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울리는 부류들을 보면은 황교안 씨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아니면 황교안 씨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입니다.